자, 로봇 개발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럼 아마 이 시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로봇 기구 개발 기사 실기 시험입니다. 이게 정말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까다로운 시험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지 그 핵심 전략을 싹 다 알려드릴게요. 무려 6시간입니다. 와, 그냥 앉아있는 것만 해도 힘든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 내 모든 이론 지식과 실무 설계 능력을 쏟아부어야 하는 말 그대로 마라톤 같은 시험이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6시간이 여러분이 진짜 전문가라는 걸 증명해줄 최고의 무대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막막해 보이는 도전을 어떻게 해야 나만의 성공 스토리로 바꿀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그 해답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명확하게 짚어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로봇 개발자의 관문이 뭔지부터 시작해서 실기 시험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완벽하게 분석해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설계부터 해석까지 꼭 필요한 핵심 역량은 뭔지, 또 실제 시험장에서 6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실전 전략까지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합격을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이 시험에 합격하면 어떤 전문가가 되는 걸까요? 우리가 목표를 명확하게 알아야 더 동기부여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로봇기구 개발 기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부터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로봇 기구 개발 기사는요, 그냥 시키는 대로 도면만 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고객의 말을 듣고 그걸 아이디어로 만들고 직접 설계해서 제작하고 또 테스트 결과까지 반영해서 진짜 움직이는 로봇을 개발하는 전문가. 이 자격증이 바로 그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전문가가 될지 알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전문가의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바로 그 시험의 구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걸 알아야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시험 공략의 시작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보세요. 6시간 시험이라고 해서 쭉 하나가 아니에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험을 연달아 치르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먼저 앞 2시간 동안은 필답형,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이론 지식을 주관식 문제로 풀어내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4시간은 작업형, 바로 그 지식을 가지고 직접 CAD 화면 위에서 실제 설계로 구현해내는 거죠. 이론과 실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겁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공부할 건 많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우선순위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다른 건 중간인데 딱 하나, 2D 도면 및 치수 영역만 권장 악습량이 높음, 심지어 매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게 합격의 기본기를 다지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다른 것들은 주 2, 3회 정도 꾸준히 연습해서 감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2D 도면 연습은 매일매일 하셔야 합니다. 네, 우선순위까지 알았으니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그럼 시험관들은 방금 본 그 영역들에서 정확히 어떤 능력을 보고 싶어 할까요? 지금부터 시험 출제 기준에 나와 있는 핵심 역량들을 하나씩 아주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핵심 역량입니다. 바로 로봇 기구 개념 설계.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막연한 아이디어나 요구사항을 이거 실제로 만들 수 있겠다 싶은 구체적인 그림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모든 설계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죠. 네, 이 과정을 보세요.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일단 구성 요소 레이아웃으로 대충 그려보고 로봇이 어떻게 움직일지 동작선도 같은 걸로 검토도 해보고 디자인도 좀 다듬어서 최종적으로는 2D나 3D CAD를 통해 하나의 완성된 디자인으로 만들어내는 이 모든 과정, 이게 바로 개념 설계입니다. 마치 하나의 스토리를 완성해 나가는 것과 비슷하죠? 자, 개념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럼 다음은 뭘까요? 바로 여러분이 만든 그 설계를 가상현실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고 이게 얼마나 튼튼한지 검증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냥 예쁘게 3D 모델링만 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재료의 특성을 입력하고 가상으로 힘을 줘서 어디가 휘고 어디가 약한지 미리 확인하는 해석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말하자면 실제로 만들기 전에 컴퓨터 안에서 먼저 한번 부숴보는 거죠. 이렇게 해야 진짜 튼튼하고 안정적인 설계를 완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뭘 공부해야 하는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실제 시험장에서 그 정신없는 6시간을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 구체적인 게임 플랜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특히 4시간짜리 작업형 시험은 이 5단계 흐름을 몸에 익히는 게 정말 중요해요. 첫째, 문제 분석. 여기서 시간 아끼려고 대충 읽으면 큰일 납니다. 뭘 그려야 하는지, 뭘 빼야 하는지 꼼꼼하게 파악해야 하고요. 둘째, ETD 부품도 제도. 셋째, 3D 모델링 및 조립. 넷째, 렌더링하고 최종 작업. 마지막으로 다섯째, 검토하고 출력하기. 특히 마지막에 출력하다가 문제 생기면 정말 멘붕 오거든요. 이 전체 과정을 하나의 시나리오처럼 여러 번 연습해서 시험장에서는 그냥 기계처럼 착착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시간 관리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시험 시작종이 울리기 전에 필답형 2시간과 작업형 4시간에 대한 나만의 시간 계획표가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려져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게 없으면 무조건 허둥대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당일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 우리가 시험 직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최종 체크리스트를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사소한 실수로 점수 깎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합격과 불합격은 사실 이런 사소한 디테일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내가 쓸 PC랑 소프트웨어가 시험장 사양에 맞는지, 문제지에서 기하공차나 표면 거칠기는 생략하시오라고 했는데 습관적으로 그려 넣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작업 파일을 USB에 백업해 뒀는지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결정적인 디테일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챙겨야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시험의 구조부터 핵심 역량 그리고 실전 전략까지 전부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시험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기 위한 아주 상세한 지도를 손에 쥔 셈입니다. 이 지도를 믿고 여러분만의 멋진 로봇 개발 스토리를 자신감 있게 써 내려가시길 바랍니다.